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2021년도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여러분들 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는 아들 집을 사는데 몇 월 줘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잘도 넘어가던데 왜 하필 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정말 재수가 없네요. 산울님, 세금 추징당할까봐 겁도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평과세가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족이나 타인 간 또는 몰래 돈을 주거나 자금 이체를 하는 경우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올바른 자금거래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재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국세청 측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자들에게 증권 계좌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취득자금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의 자금 출처 확인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증여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해명 통보서 내용을 보게 되면 A의 현재 증권계좌의 잔고 내역은 주식 평가액 2억 7천과 현금 잔고 8천 합해서 3억 5천만 원이 주식 계좌에 있겠습니다. A의 직업과 나이, 소득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대학원생으로서 28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A의 자금 조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약 5년간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고 추가로 5천만 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본인이 틈틈이 알바를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A의 현재 증권계좌 평가액 3억 5천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3억 5천은 투자 원금 1억 6천과 수익 내역 1억 9천을 합하게 되면 3억 5천이 되는데요. 투자 원금 1억 6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모에게서 매달 받은 100만 원씩을 조금씩 저축을 해서 모아둔 돈이 5천만 원이 되었고요. 부모가 당초에 증여한 금액 5천만 원, 군대 가서 월급 모은 돈 1천만 원, 틈틈이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 5천만 원, 합하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 평가액은 A는 가상화폐를 그동안 투자를 해서 1억 3천을 벌어들였고 현재 주식 잔고 평가 수익이 6천만 원, 그래서 투자 수익 평가액은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출처 소명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부모에게서 받은 돈과 군대 월급을 저축한 돈은 전역 당시 통장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해둔 통장 등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서를, 그리고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은 직접 알바처의 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의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소명서를 직접 작성을 다 한 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관세에 찾아가서 제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의 소명 요구서를 받고 상기와 같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완료했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 결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과세 관청의 증여세 과세 대상은 8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자녀가 부모가 준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한 돈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 원과 합해서 8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징 예상 세액은 약 4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증여 공제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명자료 제출 여부, 인정 여부를 살펴보게 되면 소득 발생 관련 서류 증빙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사실과 부합하다면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자금 출처 소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가족명의 금융계좌로 입금, 송금한 금전의 사후 대처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에 추후에 관련 세금이 어떻게 추징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법과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르면 가족의 금융계좌 이용은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후 대처 방법으로는 그 자금이 증여인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차용금인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차용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원금, 이자 지급, 상환 내역 등 증빙을 철저히 잘 갖춰놓은 것이 훨씬 유리하며 추후에 과세 당국에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 여부 판단에 따라서 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가족의 통장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영 찜찜하고 불안하시다면 추후에라도 떳떳하게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증여 공제 한도를 미달하는 소액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행위를 했을 때 세법상에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과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후 당첨이 되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예금의 증여 시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현금을 주는 시점, 예금 또는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예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금을 불입하는 시점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 다음에 가족 명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예금으로 아파트를 당첨이 된 후에 당첨자 명의의 자금이 아닌 가족 명의의 자금으로 중도금이나 계약금, 잔금 등이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실 점은 가족 간이라도 반드시 예금주나 아파트 당첨자 명의의 본인 자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주식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입금 시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자녀의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했거나 주식 가치가 현재 증가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명 계좌로 관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금 출처 조사 시 우선 취득 당사자 즉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 내용이 정말 편법 증여가 없는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차용금, 증여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을 하겠고요. 추가로 가족 전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소득 탈루 혐의가 의심이 된다면 부모의 사업 내역까지도 또는 은행 예금 계좌 거래 내역 등까지도 조사를 확대하여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동산 주식 취득 자금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고 처음부터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여러분들께서 매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동안 가족 간의 증여 혐의가 될 만한 의심의 부동산이나 예금 거래가 있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목적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청약 경쟁 과열 현상이 나타날 때 투기 차단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검토 결과 편법 탈세 혐의가 의심될 때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자나 대학생, 부녀자 등 소득 없는 자의 고액 부동산 취득행위,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제보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거나 거래처의 불만 또는 회사 내부자들의 불만 등이 탈세 제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개인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가급적 기밀 유지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사 후에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 자료를 통해서 하루 현금 이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 고액 현금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또 애완 거래 시 애완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이용, 타인 명의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금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득 없는 자의 고액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작성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증여세나 양도세 등 사전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금융기관, ATM 현금 인출기 등 고액 현금 입출금에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과열 지역의 빈번한 단기 부동산 거래자는 특히 부동산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PCI 시스템 분석 소득 탈루 조사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 내역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순자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하고 그 금액이 그동안 그 A라는 사람의 소득세 신고 등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소득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을 해서 탈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표를 보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취득 과정 중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를 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또한 부모의 법인 회사에 아들이나 자녀, 배우자 명의로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가공 매출을 수십억 원 끼워 넣기를 한다거나 가수금 등을 계상을 해서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 또는 부모로부터 차입금을 가공 계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 차용 금액이 아닌데도 나중에 허위 차용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교묘하게 편법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가장을 한다면 뒤늦게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서 편법으로 의외 증여를 한다든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적발 시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가족 간 자금 거래를 통해서 국세청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